글씨는 별론 것 같다. 열악하게 그래서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가장 큰 약점이 홀전자들을 많이 채우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게 약점이긴 한데 이게 채우고 나면 나중에 루이스 구조가 아주 예쁘게 재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굳이 이유가 있다면 편리성.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편리하게 나타나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중심원자인 이 탄소에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었는데 이 결과를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 H1, 2, 3를 ES, EPX, EPY 혼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다른 나라 요리들이 있잖아요. 막 프랑스 요리나 아니면은 이탈리아 요리나 뭐 독일 요리나 이런 요리들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뭐냐면은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요리의 이름을 봤을 때 그 이름으로 이게 뭔 요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역지사지로다가 이름 그 상황을 바꾸면요, 사실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요리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요리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그냥 재료와 조리 방법을 나열해요. 그냥 외국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참새를 양념에 졸여서 조린 후 오븐에 구워서 예를 들면은 치즈 소스를 곁들인 이런 거를 그걸 프랑스 말이나 이탈리아 말로 쓸 뿐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나라 언어가 익숙하면 읽어만 봐도 대충 무슨 맛인지 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요리는 김치 이런 거죠. 그러면 김치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치와 관련된 그 경험을 해야 이게 무슨 맛인지를 아는데, 한 번도 김치를 먹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세종학당에서 김치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김치를 읽을 수도 있고 김치를 발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김치라는 말 속에 재료나 아니면은 조리 방법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뭔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요리들을 이렇게 만들 때 항상 어떻게 재료와 방법의 나열을 주로 한대요. 그래서 무슨 요리인데 뭐를 곁들인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러한 감각을 어디서도, 여기서도. 그럼 이게 H1, 2, 3가 혼성 오비탈이잖아요. 그럼 혼성 오비탈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얘들의 재료를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H1, 2, 3를 만들 때 필요했던 재료가 ES, EPX, EPY였잖아요. 그럼 요 세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H1, 2, 3 혼성을 ES, EPX, EPY 혼성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ES, EPX, EPY라고 얘기하면 좀 편해요? 입에 잘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S 오비탈 하나, P 오비탈 두 개의 혼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H1, 2, 3의 상황을 sp2 혼성이라고 부르는 그 장명을 이렇게 한 것이다. 됐죠? 됐죠? 이때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DS 캐릭터. 자, 원래 표현은 S 캐릭터고요. 우리말 번역은 S 속성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S 속성. 근데 S 속성이라고 하나, S 캐릭터라고 하나 자, 얘는 뭐냐면 혼성 오비탈 각각에 포함된 S 오비탈의 정도, 요거를 S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갖고 놀던 것 중에서 지점토 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약간 합성 섬유로 된 흙같이 몰랑몰랑한 거. 그래서 그거 가져다가 이거 좀 조물조물 해가지고 막 사람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막 그런 거 해봤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그 지점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쁜 지점토들을 가져다가 색깔을 가져다가 섞어서 막 비빔비빔하면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흰색 흙하고 빨간색 흙을 탑 섞어가지고 보물보물보물로 막 하면 최종적으로 무슨 색이 돼요? 핑크 색깔이 되잖아요. 그럼 핑크 색깔이 된 걸 다시 원래 두 덩이로 뜯어내요. 그러니까 원래는 흰 찰흙, 빨간 찰흙인데 그 두 개를 탁 섞어가지고 한 다음에 핑크로 만든 다음에 다시 두 개로 딱 뜯어낸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찰흙 안에는 앞서의 빨간 찰흙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0.5개요. 절반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 하는 얘기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당연한 개념이 S 캐릭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당연한 개념이 S 캐릭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뭔 말이냐? H123의 재료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즉, 이 세 개의 찰흙을 섞어가지고 비빔비빔 한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세 개로 뜯어낸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행위를 앞서 선형조합이라고 했고, 뭐 조금 더 수리적 테크닉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로는 찰흙 섞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비빔비빔 한 거니까 이 각각 안에는 S 오비탈이 몇 개씩 들어가 있겠어요? 몇 개씩 들어가 있겠어요? 각각 안에 S 오비탈 3분의 1개씩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S 캐릭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지금의 SP2 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1 더하기 2분의 1 그냥 이거예요. 즉 재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전체 세 개의 재료 중에 하나가 S오비탈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간단히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요? 33%. 알겠죠? 이때 S 캐릭터가 그러면 혼성 구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죠. 뭐 SP 혼성도 있고 SP3 혼성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SP 혼성이면 S 캐릭터가 얼마겠어요? SP라고 표현하면 S 오비탈 몇 개 썼다는 거예요? 하나. P 오비탈 몇 개 썼다는 얘기예요? 하나 썼다고 하면 혼성 오비탈의 S 캐릭터가 몇 %겠어요? 50%. 그다음 SP3면 25%.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따지는 게 S 캐릭터인데 그럼 이런 이상한 걸 왜 쓰이느냐? 왜 쓰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S 캐릭터가 큰 혼성 오비탈일수록 전기 음송도가 크고 주변 결합 전자를 끌어들여서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쓰시고 혹시 예전에 이런 말 기억나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핵으로. 기억나요? 네. S 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뭐였어요? 오비탈에 포함된 전자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오비탈로 표현되는 전자는 핵으로부터 평균적 거리에 있어야 됐죠. 네. 그런데 핵으로부터의 평균적 거리에 대부분 있는 건 맞는데 아주 좀 작은 확률로 핵 앞에서 갑자기 뿅뿅뿅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갑자기 뿅 나타나는 현상을 침투 효과라고 했고 침투 효과가 제일 큰 오비탈이 침투 효과를 가장 잘하는 게 바로 S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러면 왜 평균 거리에 안 있고 난데없이 핵 가까이 뿅 접근하느냐?
누군가 끌어들이니까. 그러면 누가 끌어들이느냐? 아, 그 전자가 포함된 오비탈이 이 전자를 끌어들인다 라고 말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s오비탈의 침투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s오비탈에 포함된 전자가 핵 가까이 접근한다는 뜻이니까 어떤 말을 썼었냐면 s오비탈 이 녀석의 전기 음성도가 크다 라는 해석을 만들어 붙인다고 했었죠? 네.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이거 우리 그 원자 오비탈 할 때 이런 얘기들 했었죠? 네, 맞아요. 기억나죠? 네. 자, 그러면 빵을 만드는데 맛있게 만들려면 맛있는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맛있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탕을 맞아요. 바로 버터입니다. 빵 맛의 핵심은 버터입니다. 버터를요, 버터를 얼마나 넣을수록 맛있냐면요, 다다익선이에요. 버터는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무조건 요리가 맛있어져요. 제한이 없어요, 버터는.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요리는 비싸고 좋은 재료라고 해서 많이 넣는다고 맛있어지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나라 요리는 재료가 좋고 비싼 게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심각한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요리는 소박하고 좀 질이 떨어지는 요리를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맛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국 요리에는 서양 요리에 없는 개념이 있어요. 간. 간이에요. 간이라는 아이디어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서양 요리에는 간이 없어요. 이 간이 뭐예요? 맛들 사이의 조화죠. 네. 근데 서양 요리는 간이 없어요. 뭔 말이냐면 서양 요리는 그냥 비싸고 좋은 걸 많이 때려 넣으면 그냥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비싸고 좋은 치즈 있잖아요. 막 갈아 넣으면 맛있는 음식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비싸고 좋은 송로버섯, 트러플 막 넣어요. 그럼 맛있어져요. 진짜예요. 그리고 비싸고 좋은 올리브 오일 막 넣으면 맛있어요. 정말이에요. 비싼 와인 막 넣으면 맛있어요. 진짜예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 요리의 수준이 높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 요리야말로 사람의 개입이 굉장히 그 뭐냐면은 예민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나라 요리예요. 그걸 보여주는 개념이 간이에요. 그래서 서양 그 요리사들이 한국 요리에서 충격을 받는 게 바로 그 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뭐 여하튼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빵을 만들 때 맛있게 만들려면 버터를 냅다 넣으면 돼요. 그런데 세상 모든 빵이 다 맛있는 건 아니죠. 네. 왜? 버터를 적게 넣어서. 버터가 식재료 중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예요. 버터가 비쌉니다. 버터가 이게 우유 있잖아요. 우유. 버터를 뭐로 만들어요? 염소의 젖은. 아, 예. 염소젓은 좋은데 염소젓이 맛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성기. 예, 그냥 소젓. 우유. 아니, 버터를 뭐로 만드는지도 몰랐어. 기름 아니었어요, 버터가? 기름이죠. 근데 어떤 기름? 우유. 소젓. 염소는 진짜 염소는 그게 수요가 작아서 이게 너무 비싸져요. 염소젓은 안 되고요. 하이디에서 봤어요. 예, 염소젓으로도 버터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소가 커요, 염소가 커요. 아, 진짜. 누가 커요, 누가? 소 이따만하고 염소 이만하잖아요. 그럼 우유가 나와도 어디 가도 많이 나오겠어요. 젖이 나와도 소겠지. 그러니까 버터. 아야, 진짜 이것도 몰라, 진짜. 그럼 이게 우유를 이만큼 짜잖아요. 그럼 버터로 만들면 이만해져 이렇게. 와. 우유 이만큼을 날려가지고 버터를 이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터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사실 뭐 마트 가서 버터 한 덩이 산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공장을 돌릴 정도로 대규모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버터는 굉장히 비싼 식재료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개발된 게 마가린이에요. 마가린은 뭐냐면 식용유 있죠. 식용유에서 그 이중결합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엉겨서 마가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용유를 가져다가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트랜스 컨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이게 트랜스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테크닉을 써서 이 원래 액체 상태의 콩기름을 그렇게 고체 상태로 만든 게 마가린이에요. 그래서 마가린은 그냥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 식용유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용유 발라 먹는 거예요. 그 빵에다가 마가린은. 뭐 여하튼 그래서 그 버터가 억수로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과 빵 가게에서는
뭐 무슨 기술이 발전하냐? 무슨 기술이 발전하냐면 버터를 조금 넣지만 버터를 많이 넣은 것 같은 테크닉을 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게 파티시에예요. 파티시에. 파티시에가 그 뭐냐면 셰프는 일반 요리를 담당하는 거고 파티시에는 빵과 케이크를 담당하는 사람. 그 빵과 케이크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파티시에라고 하는데 그 파티시에는 엄밀하게는 빵과 케이크를 만든 사람인데 빵과 케이크를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빵과 케이크를 제한된 예산 안에서 맛을 끌어올리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제 그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티시에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버터 얘기로 들어가서 어쨌건 빵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빵에서 무슨 맛이 많이 나겠어요? 버터 맛이 나죠. 빵에서 버터 맛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당연한. 당연한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혼성 오비탈에 S 오비탈이 많이 포함될수록 그 혼성 오비탈에는 S 오비탈의 성격이 안 나타나겠어요? 더 나타나겠어요? 더 나타나겠죠? 근데 S 오비탈의 성격이 뭐예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이 많이 포함된 혼성 오비탈도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전자를 내어놓는 속성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라고요. 그럼 전자를 끌어들이는 만큼 주변 전자를 끌어들일 거고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혹은 결합력이 세지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게 침투 효과예요. 아까 침투 효과 아니죠? 그러니까 그 침투 효과를 혼성 오비탈에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S 캐릭터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선 이 얘기는 나중에도 좀 더 해보도록. 그래서 이 S 캐릭터 하나로 또 막 설명을 하는 벤트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아직 얘기는 안 했겠지만 나중에 그 여러분 3학년 진도 때는 뭐 그런 것들이 벤트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 Anyway, 여하튼 혼성 오비탈 됐죠? 이거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이거 준다잉. 준다잉. 세우자. 쓱쓱쓱쓱. 자, 그러면 C, D, E, sp2, C. C는 탄소입니다. 탄소. 이 녀석의 로컬 구조. 이거를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강조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걸 알면 그냥 고전 화학적으로다가 어떻게 분자 구조를 표현하는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유기화학적으로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sp2 탄소의 로컬이니까 아주 지역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자,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의 구조가 전자 배치가 ES, EPX, EPI, EPZ에서 H1, 2, 3의 EPZ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게 입체 구조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게 탄소 있죠, 탄소. 탄소를 중심으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이 파란색으로 표현한 게 전부 다 혼성 오비탈입니다. H1이거나 H2거나 H3입니다. 그런데 이 H1, 2, 3가 서로 간 결합각이 몇 도라고 했어요? 120도라고 했죠. 바로 얘들과 얘들 사이의 각도는 전부 다 120도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세 개가 뭘 가지고 있다고요? 평면에 다 배치가 된다고 했죠. 그럼 얘들의 배치되는 평면 구조를 이렇게 그린다면 이게 뭐가 되고요? XY 평면이 되는 겁니다. 이 XY 평면에 H1, 2, 3. 자, 이 세 개는 에너지적으로 달라요? 똑같아요? 동등하다고 했죠. 동등한 세 개가 서로 120도를 이루면서 XY 평면에 퍼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오비탈이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있었죠? EPZ 오비탈이 처음에 그대로 있었죠. 그럼 이 EPZ는 XY 평면하고 기하학적으로 어떤 관계예요? 수직인 관계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EPZ 오비탈은 이 평면에 이압 요런 식으로다가 평면과 수직하게 무슨 말이겠죠? 네. 이렇게 배치된 것이 쭉쭉쭉쭉쭉. 이게 바로 PZ 오비탈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탄소는 전자 배치가 ES에 2개, PX, PY에 하나씩이었는데 이 오비탈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H1, 2, 3와 EPZ로. 거기에 무슨 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한다? 홀 전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한다. 그 홀 전자가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들어가 있죠? 그 하나를 여기에 하나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이게 sp2 혼성을 이루는 탄소의 지역적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원래 탄소 구조에서 자, 이 혼성 오비탈 뭐라고요? sp2. 이 혼성 오비탈 뭐라고요? 얘 뭐죠? 다 sp2죠. 그러면 6개 탄소 모두 sp2죠. 그러면 6개 탄소 sp2 탄소를 6개를 모아다가 새롭게 조합한 게 벤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레고 만들어 봤죠? 레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니 크리스마스란다.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김선아와 나가 서로 이제 뭐냐면은 선물을 주고 받았죠. 그래서 뭐라고요? 벤제를 주고 갔다. 벤진을 주고 받. 선물이요, 선물. 벤진을 왜 주고 받습니까? 벤진은 발암 물질입니다. 제가 그 로고입니다. 아 그래요? 여하튼. 그래서 이제 김선아는 이제 이제 되게 멋진 안경을 하나 새겼고요. 나는 김선아한테 이제 뭐냐면은 어떤 선물을 받았느냐? 바로 밀레니엄 팔콘을 받았습니다. 그거죠. 밀레니엄 팔콘. 팔콘이요. 팔콘. 네. 이거요? 아니요. 그거는 마블이고요. 스타워즈에 그 한 솔로라는 정말 전설적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타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우주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걔 이름이 밀레니엄 팰콘입니다. 밀레니엄 우주선이 있는데 그 밀레니엄 팰콘을 레고에서 만든 게 있습니다. 밀레니엄 팰콘. 네, 팰콘. 어마어마한 걸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지금 모셔져 있거든요. 모셔져 있어서 내가 지금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좀 약간 여유가 생기면 그걸 만들려고요. 내가 또 키덜트예요. 키덜트. 에어른이어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타워즈가 그거 아니에요? 뭐요? I'm your father. 네, 암요파도요. 암요파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리고 죽이잖아요. 죽인다고? 아니, I'm your father. 다크에 나온다고? 아니 죽이는 건 아니고요. 죽이는 건 아니고 살짝 밀어내요. 이게 뭐 그 스타워즈는 꼭 볼만해요. 스타워즈는 지금 9편, 10편까지 나와 있는데 1, 2, 3, 4, 5, 6편은 대단해요. 기회가 되면 1, 2, 3, 4, 5, 6편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스타워즈라고. 네, 그래서 1, 2, 3, 4, 5, 6편. 지금 네. 화학 공부하지 않아요? 네? 스타워즈. 아니 뭐 화학은 언제나 공부하는 거고 뭐 여유가 생긴다면 스타워즈도. 은빈이는 스타워즈 좋아해요? 은빈이 뭐 좋아해요? 귀멸의 칼날. 뭐 하는 걸 좋아하나요? 귀멸의 칼날. 귀멸의 칼날이요? 은빈이 뭐 좋아하는데? 그럼 뭐 보는데? 미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로 뭐 즐기는 건 없어요? 마인크래프트 게임 아니에요? 그거? 마인크래프트.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원피스 보셨어요? 원피스요. 내가 대학생 때 보다가 한 2억 원 보다가 못 봤어요. 왜냐면 얘 내용이 너무 길어가. 내가 대학생 때 나왔다니까요. 원피스가 30년 전에 나왔다니까. 30년 전에 거의 20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거니까 얼마나 서사가 있겠어요. 그렇게 긴 서사는 보면 누구나 보면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예. 해군에 입대하는. 좋습니다. 해군 중장. 그 해군되는 법 있어요. OCS라고 이게 뭐 해군 장교 지원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진짜요? 나도 거기로 그거로 간 거예요. 그거 빛 쏴요. 예? 막불 쏘고.
불을 왜 쏴요? 불을 왜 쏴요? 요즘 미사일 나고 미사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네, 미사일 나가요. 운석을 떨어뜨려. 검은색 해군 총장이 되는. 운석이요? 떨어뜨려. 운석을 떨어뜨린다고요? 해군 총장 되면. 뭐 토르예요? 뭐. 나무를 변신할 수 있어요. 자, anyway. 그래서 이게 sp2 원성탄소의 로컬 구조인데 이 로컬 구조를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 하나하나가 레고 블럭이 되는 거예요. 자, 레고 블럭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레고 블럭 하나하나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레고 블럭 하나하나는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걔네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은 거의 무한가지죠. 네. 이거 하나가 어떤 레고 블럭이 되는 거예요. 얘를 가져다가 조합한 게 바로 저 벤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H1, 2, 3의 EPZ 오비탈에 홀전자가 하나씩 배치된 이 탄소의 입체 구조가 이거고 이거 몇 개를 가지고 6개를 가지고 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준다. 으쌰. 아니 이건 안 지우는 게 좋겠다. 자, 지운다. 여기 줄게요.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는 E 했으니까 F 벤진의 입체 구조. 자, 이거 전체가 평면에 있다고 했잖아요. 평면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자 먼저 그리지 말고 다 다 그리고 나서 따라 그려야겠죠? 내가 막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왜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저는 다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비교. 삭제 제대로 하네. 시험 지금 하루 전에. 맞아. 10시간 진짜. 봐봐. 교육. 별거 다. 누가요? 세욱이요. 세욱이 교육 시험 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모르요. 시험 지 3일 전에 싹 다. 아휴, 진짜 싹 다. 좋아요.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그거 먹고. 아 그래요? 내가 걔를 할선서 걔를 보러 갈 때마다 항상 웹툰을 봐. 근데 다들 근데 그 큰날 때도 그랬어. 그 전날 그냥 새벽 맞아. 금요일 맨날 나 그게 학원 나가서 그 있었어. 진짜 새벽 5시까지. 큰 날에서. 그랬지? 이명준 새벽 4시까지 하다가 새벽 4시부터 한 7시까지 그 드라마 좀 보다가 그 자. 야 근데 석대랑 하루 같이 간 적도 있어. 자, 하나씩 6개 나왔어. 오케이. 자, 뭘 그린 건지는 알겠죠? 네. 탄소, 수소 모두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한 평면하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거나 어떤 거대한 어떤 XY 평면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거대한 XY 평면에 뭐가 됐건 이 탄소마다 무슨 혼성을 하고 있다고요? sp 혼성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sp 혼성을 한다는 얘기는 탄소마다 3개의 혼성 오비탈에 pz 오비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여기에다 끼워 넣을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 모습을 저기다 그대로 끼워 넣으면 탄소마다 H1, H2, H3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탄소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무엇? pz 오비탈이 요렇게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 탄소에 뭐가 배치되는 거예요? 홀전자가 배치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pz 오비탈에도 요렇게 홀전자가 2합 배치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그걸 얘한테도 한번 또 그려볼게요. 얘도
H1, H2, H3가 있겠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놈한테도 이요. PZ 오비탈이 있을 거고요. 네. 자, 얘한테도 H1, H2, H3가 있을 거고 얘한테도 PZ 오비탈이 나타날 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는 전부 다 그림에 정신이 없으니까 각각에는 PZ 오비탈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각각의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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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전자. 됐죠? 이런 상황이 이 옆에서도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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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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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전자가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어떤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나요? S. 1s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하나가 있죠? 네. 이때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과 이 수소의 1s 오비탈이 여기에서 뭘 이룬다? 시그마. 시그마 결합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이 가지고 온 홀전자 하나하고 요 탄소가 가지고 온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 하나가 여기서 또 뭘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탄소 탄소 사이에서 탄소 수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알겠죠? 그리고 PZ 오비탈마다 역시나 홀전자가 역시나 하나씩 있죠? 이때 여기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요 탄소가 가지고 있는 PZ 오비탈의 홀전자와 이 탄소가 가지고 있는 PZ 오비탈의 홀전자 보이시죠? 여기서 이압 그리고 요 두 홀전자 사이에 이압 요 두 홀전자 사이에 이압 나타나는 걸 우리가 파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요? 이걸 어떻게 그리냐고요? 보고 이해하고 지금 이 내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보고 그릴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해서 그려도 상관없는 거죠. 나도 지금 이 그림을 뭐 보고 그렸어요? 내가 다 만들어 그렸어요. 만들어 그렸죠? 자기도 만들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아 머릿속에 그리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게 파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시그마 결합이란 말이 나오고 파이 결합이란 말이 나오죠. 그걸 좀 살짝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네. 준다. 지우자. 그러면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로 요걸 그린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공유 결합의 구분. 공유 결합의 구분. 자, 첫 번째. 시그마 본딩. 뭐라고요? 시그마 보이 아세요? 시그마 보이요? 네. 은빈이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시그마 보이가 은빈이 누구예요? 건우 같은 사람도 시그마. 시그마 보이요? 윤건우 아시죠? 윤건 알죠? 예. 그 친구 그런 사람은 시그마. 윤건우가 시그마 보이라고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경과의 시간 보죠. 시그마 보이요? 약간 시간 보니까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사람 약간 그런 걸 지칭한다는 저희 학교는 윤건우가 아 그래요? 시그마 보이가 뭘까요? 시그마 걸은 없어요? 걸은 없으세요? 걸은 없어요? 저는 시그마 보는 게 알파 걸은 있어요? 알파 걸? 아빠가 알파가 없어요? 대장하는 언니, 대장 언니 없어요? 아 그럴 수 없다. 왜요? 우연히가 안 돼가지고. 무연이가 반대해서 알파 걸은 안 된다고요? 그래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결합. 자, 시그마 결합은 뭐냐면
사실 시그마라는 말은 수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형대수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정의되는 표현인데 이걸 화학의 기하구조에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그마다 파이다라고 하는 건 아주 수학적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결합 전자쌍이 핵간축에 있습니다. 요걸 시그마라고 받아들이면 좀 편합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이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핵간축에서 발견되는 결합전자쌍의 그랑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가 0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건데 그냥 됐고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냥 충분해요. 자, 결합전자쌍이 핵간축에 있다. 무슨 말이냐? 우선 핵간축이라는 말은 알겠죠? 네. 자, 핵 사이의 축. 네.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시그마라고 한 게 이 두 전자쌍을 시그마 전자쌍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건 탄소 원자 핵이죠. 네. 수소 원자 핵이죠. 그 핵과 핵을 연결주는 축, 이걸 핵간축이라고 얘기한 거란 얘기예요. 그 핵간축에 두 전자쌍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 시그마 결합은 어떻게 된다? 핵과 거리가 가까워서 결합력이 센 편입니다. 즉 핵간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탄소 원자핵에도 가깝고 수소 원자핵에도 가까워서 이 둘 사이에 인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저기에 있는 파이 결합. 얘는 결합 전자쌍이 핵간축에서 벗어납니다. 바로 요거요. 요거. 보이세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화학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요 두 전자쌍은 지금 XY 평면에 있어요. XY 평면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 있는 전자들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 결합이 벌어진다면 그런 걸 파이라고 한다고요. 시그마와는 다르게 시그마 전자쌍은 지금 XY 평면에 평균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파이 전자들은 그 XY 평면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를 갖는 거다. 그러면 이 파이 결합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핵과 거리가 뭐 하겠어요? 상대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면 핵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결합력은 약간 약해지겠죠. 핵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결합전자쌍 여기 있으면 탄소 원자핵에서도 가깝고 탄소 원자핵에서도 가깝잖아요. 그럼 이 탄소하고 전자쌍 사이 인력, 이 탄소하고 전자쌍 사이 인력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파이 결합을 이루는 pz 오비탈 전자는 여기서부터 멀잖아요. 여기서부터 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여기서부터도 멀고 여기서부터 멀고. 그러니까 전자쌍이 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머니까 쿨롬 인력이 작아서 화학 결합력도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유기결합 분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을 크게 두 가지 시그마 파이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에 시그마와 파이만 있느냐? 아니에요. 델타도 있고 뭐 에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유기분자에서는 시그마하고 파이만 나타나요. 근데 배유결합 화학을 하면 델타 결합 등등등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배울 건 아니고 유기분자에서는 저렇게 시그마하고 파이만 규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저 봐봐요.
이게 파이 결합이 된다고 했죠. 왜 파이 결합이 되냐면 요 탄소 원자핵과 요 탄소 원자핵 사이에 어쨌거나 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 탄소 원자핵이 과연 얘하고만 인력이 있냐는 얘기죠. 아니죠? 얘하고도 인력이 있을 수 있죠. 맞나요? 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또한 파이 결합?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왜냐하면 이 전자들은 이 탄소하고 이 탄소하고의 인력으로도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섯 번째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컨주게이션을 우리말로 공액 이렇게 번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액이란 말 뜻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번역 실패, 알겠죠? 그래서 옛날 책에는 공액 이렇게 돼 있다가 아무도 안 써서 요즘은 그냥 어떻게 콘주게이션 이렇게 그냥 한글로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실패한 용어입니다, 알겠죠? 왜? 익숙해가지고. 뭐가요? 공맥이요. 아, 이게 수학에서 쓰는 어떤 용어입니다. 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수학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뭐 어떤 단어다고 말은 모르겠는데 수학에서 이 말 쓰는 건 맞습니다. 맞지. 맞습니다. 네. 수학에서 이 말 씁니다. 근데 수학에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수학 선생님 만나시면 한번 여쭤보세요, 알겠죠?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번역 실패. 그래서 그냥 요즘은 어떻게 쓴다고요? 콘주게이션 뭐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바로 번역이 실패했다고 했는데 공액 상황이라고요? 이 시그마 남자 같으니라고. 시그마 남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네거티브한 뜻인 건 알겠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입니까? 알파 메일이죠. 알파웨이. 알파 메일이요? 뭐 우두머리를 알파 메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알파 메일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시그마. 진짜로요? 뭐 신이에요? 진짜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아, 진짜로요? 네. 그럼 말 안 통한다는 뜻이잖아요. 좋은 거죠. 모든 남자들의 우상은 아니죠. 우상. 의상은 아니죠. 우상 아니죠. 알파 네. 메일보다 알파 메일이 이게 이거면은 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돼? 시그마 메일이? 가객이라 하나? 가객, 예? 가수로 치면 가왕이라는 게 있고 아, 그렇죠. 가객이라는 게 아, 그렇죠. 시가보다 약간 가객 같은 느낌. 아, 그래요? 아, 주류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나름의 그 뭐냐면은 영역을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 사람이요. 그게 시그마 메일이에요? 그게 원래 쓰는 말이에요? 시그마 보이요? 그게 원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쓰는 말이에요. 아, 시그마 보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노래가 있어. 노래가 있다고요? 혹시 뭐 그 힙합이에요? 노래? 시그마 아니요, 힙합은 아니에요. 뭐 힙합이라고. 뭐 트로트예요? 그럼요? 외국 노래 중에서? 장르가? 시그마 보이라는 노래가 있다고요? 알았어요. 내 집에 가서 딸들한테 물어볼게요. 시그마 보이라는 노래를 아느냐? 그래? 근데 윤건우가 시그마 보이라고요? 그걸 건우도 인정해요? 그건 인정하죠. 아, 그래요? 그걸 인정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자, 컨주게이션 이건 뭐냐면 바로 연속적인 파이 결합 현상입니다. 파이 결합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파이 결합이죠. 그럼 이것도 파이 결합, 이것도 파이 결합, 다 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다 파이라는 얘기. 그래서 이 컨주게이션은 파이 결합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
혹은 옥텟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루이스 구조 혹은 옥텟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파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파이 결합이 요렇게 또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렇게 실선으로 딱 그리면 이게 파이인 건 맞잖아요. 근데 요거 이 또한 이중 결합이냐 라고 루이스 구조에다가 그리면 돼요, 안 돼요? 루이스 구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루이스 구조 그려버리면 탄소가 결합선 몇 개 나가게 돼요. 이거마저 짝대기 그려버리면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가죠. 이건 옥텐 룰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컨주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이 이론을 도입하는 것은 바로 컨주게이션은 레조넌스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까 여기서 벤진에서 나타나는 공명구조 어떻게 그렸었어요? 이중결합이 탄소 사이에 요래 있다가 시그마 결합은 변해요, 안 변해요? 시그마 결합은 안 변하고 이중결합의 위치만 요래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중결합이 있지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뀐 거를 공명이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존재 확률이 각각 어떻게 되고 50%로 섞여 있고 그걸 양자역학적으로 혹은 밸런스 본드 티오리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 본드 오비탈에서는 이 사이의 파이 결합이 이거고 이 사이의 파이 결합이 이건데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5대5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명이론으로 설명을 하지만 밸런스 본드 티오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주게이션 현상으로 얘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반대쪽이랑 응. 이게 없어요. 다시요. 무슨 말?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이오탄 피오비탄 말고 네. 안이오탄 피오비탄끼리 안 이웃하다니. 누구하고 누구?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피오비탄 말고 건너편에 있는 피오비탄. 아, 예를 들면은 이 탄소 원자핵이 네. 얘하고 인력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렇죠.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무현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내가 이 원자핵이 얘하고 인력이 있다, 얘하고 인력이 있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누구하고도 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도 인력이 있고 얘하고도 인력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쳐버리면 결합을 안 하는 핵과 전자는 없는 거죠. 모든 원자핵과 모든 전자는 다 결합선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결합선을 그렇게 수없이 다 그리면 이제 알아보기 편하겠어요? 됐다 불편하겠어요? 됐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인력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세거나 의미가 있는 것만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력하고 여기서부터 요 놈의 인력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더 가까워, 여기가 더 가까워요.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이것에 의한 파이 결합만 고려를 해주는 거예요. 저 길이 구하면 길이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이게 인력이 더 상대적으로 더 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력이 더 작으냐를 구분하는 경계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럴 때 이 모델을 이렇게 잡으면 곤란하겠구나. 그냥 이 분자 안에서는 모든 원자핵과 모든 전자들이 그냥 동시에 인력이 나타날 뿐이구나 라고 가정을 해야 이게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모델이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모델이 몰리큘러 오비탈이에요. 몰리큘러 오비탈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이 핵하고 이 전자하고 인력이 있겠지.
그럼 그렇게 치면 뭐 예학원 없나? 예학원 없나? 근데 뭐 좀 멀으니까는 이건 좀 무시한다고 하고 이것만 고려할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럼 이건 가까운 거고 이건 먼 건데 그럼 어디까지를 멀다고 어디까지 가깝다고 하지? 기준이 애매한데? 그럼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자핵과 모든 전자들이 서로 간에 그냥 다 인력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필요성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발전한 게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예요. 여기까지가 밸런스 본드 띠오리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밸런스 본드 띠오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야매라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야매인데도 살아남는 이유는 이렇게 해주면 루이스 구조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깊게 배우지 않아도 분자 구조를 편하게 설명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컨주게이션이라고 하고, 한마디만 쓰겠습니다. 컨주게이션, 그래서 인접한 3개 이상의 sp2 혼성 탄소 사이에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혼성? 무슨 혼성? sp2. 무슨 혼성? 무슨 혼성? sp2인 게 적어도 몇 개? 3개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컨주게이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 벤진의 루이스 구조를 밸런스 본드 띠어리로 설명을 한 겁니다. 아마 이거와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세히는 얘기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거다.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받으세요. 뭐라고요? 뭐가 미쳐? 제가 이해했습니다. 아, 이 상황을 이해했다고요? 네. 그래요. 컨주게이션 이해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저것도 진짜가 아닌